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금요일에 함께하는 당신의 주치 문을 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하고 또 식수도 오염될 가능성도 높고요.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개인 위생과 또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요구가 될 텐데, 특히 낯선 환경에 노출되는 여행지, 휴가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행지에서는 이 감염병에 걸릴 확률도 크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의 주치 이 시간에 그래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모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그 여름철을 나기 위한 그 감염병에 대한 예방법, 또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길에 비는 좀 멎었나요? 조금씩 뿌리더라고요. 네, 네. 지금 저도 차창 밖으로 날씨가 흐린데 약간 가느다란 비는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름철에 되면 아무래도 더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쓴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감염병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감염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뭐 전염병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뭐 다른 말인가요? 이제 개념상은 조금 다른데요. 네. 전염병은 뭐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든지 아니면 뭐 동물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병을 저희가 이제 전염병이라 불렀고요. 네. 이제 감염병은 그냥 이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내 몸이 감염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병을 통칭을 하는데, 네.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조금 좀 애매한 개념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어감이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는 그냥 감염병으로 통일해서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염병 하니까 저는 왠지 그 어감에서 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메르스 겪은 지 얼마 안 되고 이래가지고 네. 감염병 때문에 좀 전 국민들이 고생했던 적이 몇 번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조금 공포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이제 스스가무시병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네. 예전부터. 이런 것을 비롯해서 10개 전염병을 올해의 유행 우려 감염병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유행 감염병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상기후, 뭐 폭염, 폭우 이런 것 때문에 이 감염병이 더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요. 뭐 상반기에 유행할 질병 10개, 그 다음에 하반기에 유행할 감염병 10개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제 가을철에 유행할 수 있는 뭐 쯔쯔가무시나 이런 것도 발표됐고, 여름철에 유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모기매개 질환들에 해당되는 질환들도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여름철에 해당되는 질환들, 특히 이제 뭐 폭우, 폭염뿐만 아니라 또 해외 여행도 잦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들도 주의가 필요하고, 또 국내에서도 모기매개라든지 아니면 진드기매개 감염병들, 특히 뭐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뭐 SFTS라든지 또는 그 모기매개 질환 말라리아라든지 뭐 이런 들어봤죠. 것들, 또 일본 내염도 여름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그 외에 식중독에 해당되는 질환도 여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름철 준비해서 좀 조심해야 될 질환들이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식중독 정말 조심해야지. 여름철에 음식 상하기 쉬우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그 모기, 뇌염, 일본 뇌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들인데, 일본 뇌염, 뭐 또 해외 여행 가면 특히 동남아 같은데 또 외국 가서 더운 나라 가면 말라리아 같은 것들도 많이 걸릴 수 있고, 댕기열, 지카열 뭐 다 걸릴 수 있고. 네, 많이 들어봤던 거네요. 이런 거 얘기만 들어도 좀 약간 무시무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TV에서 그 왜 해외여행 가서 그런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같은 데 감염돼가지고 뭐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분들 뉴스도 많이 접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실제로 연예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한 적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4살짜리 아이가 햄버거병이라고 해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기도 했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여름철 날씨와 다, 그렇죠? 가능한데 이제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려서 아이가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을 돌리게 된 건데요.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장균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5107도 있고
있고 5104도 있고 157, 1104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햄버거 때문에만 일어나는 건 사실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축의 분변이나 아니면 이제 사람의 분변에 이제 그런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분변이 뭐 조리하는 과정 중에서라든지 이럴 때 섞여 들어가는데 이제 멸균 처리가 잘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제공이 되게 되면 특히 햄버거 패티가 예전에 두꺼워서 그 안에 있는 잘 안 익어서 생긴 문제들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는 사실 유럽에서는 햄버거 패티가 아니고 그 샐러드에 들어가는 야채들이 잘 안 씻겨진 상태에서 이제 서비스가 되면서 유행했던 적도 있어서 햄버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음식에 오염될 수 있는 음식을 통해서는 다 전파가 가능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뭐 음식 먹을 때 정말 음식뿐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음식 보관 상태도 여름에 온도가 높으면 세균이 금방 증식하거든요. 특히 고온 다습한 상황에서 세균들이 잘 증식하기 때문에 음식의 보관에도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잘 익혀 먹고요. 먹는 문제에서는. 네, 이제 먹는 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패류 또 좋아하시는 분들 또 여름철 휴가 가면 또 회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패류를 많이 먹다 보면은 가끔씩 그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렸다 이런 뉴스도 많이 접하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여름철에 유행하는 감염병 중에 하나이죠. 가장 대표적인 감염병인데요. 이제 비브리오에 해당되는 감염증 유명한 게 저 제일 잘 아시는 콜레라도 원래 비브리오 계열의 질병인데 우리나라 많이 발생 안 하고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간이 안 좋은 분들,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이제 어패류 익히지 않은 어패류에 오염된 어패류를 드시게 되면 발병하면 뭐 사망률이 50%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게 발병할 수 있고요. 또 비브리오 폐혈증에 비브리오 장염도 있거든요. 균이 두 개가 뭐 형제점 되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비브리오 장염은 주로 설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어패류 드실 때는 꼭 여름철엔 제대로 익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주 위생적으로 잘 처리를 해서 드셔야 그러니까 날거로 드시려면 그래야 이런 일에 걸리지 않도록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알면서도 일단 이제 여행지에 가면은 이렇게 들뜬 기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청결 유지되고 또 되도록이면 익혀 먹고. 근데 이게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잠복기가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초반 증상들은 비브리오 폐혈증이나 장염이나 다 대부분 설사라든지 복통이나 구토 형태로 나타나고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그 급성기가 지나가면 사지, 팔다리나 이런 데가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염증이 심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썩어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다리 절단하거나 이런 정도의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발병할 정도의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 막 사망까지 이르는 병이고 비브리오 장염은 이제 말 맞다나 장염이기 때문에 2, 3일 열나고 설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 이제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증상이 좀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 가는 게 최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패류 먹고 나서 열나고 설사하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서 병이 더 심각하게 진행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정을 받고 또 이제 항생제 치료라든지 이런 수액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바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음식도 그렇고 잘 먹고 이제 났는데 이제 밤 되면 모기나 벌레 뭐 엄청 많잖아요. 또 여행지에 가다 보면. 여행지 아니어도 요즘에 뭐 산책해도 저녁 때 많이 물리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물론 바르는 것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고 미리 예방도 하지만 근데 이런 모기나 벌레로 감염되는 그 병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제 국내에서 걸릴 수 있는 모기매개 감염들은 대표적인 게 일본 내염하고 이제 말라리아. 특히 이제 말라리아는 경기도나 강원도 북부, 뭐 강화도 뭐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뭐 캠핑을 한다든지 뭐 군 생활을 한다든지 이럴 때 감염돼서 아직도 많이 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내염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이 잘 되고 있어서 환자 발생은 1년에 뭐 많아야 50명 내외로 많이 줄긴 줄었지만 이거는 미리 주사 맞으라고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 내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모기가 많이 자랄 수 있는 축사 주변이라든가 농촌 지역, 그다음에 가축을 많이 키우는 지역 또는 요새 동남아시아에 일본 내염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동남아시아 쪽에 여행을 자주 가는 분들도 일본 내염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하셔야 되고 국외에서 걸릴 수 있는 질환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유명한 질환들이 뭐 댕기열, 그다음 지카 바이러스 감염, 그다음에 황열 뭐 이런 병들 또 외국에서는 특히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 그래서 국내의 말라리아보다 훨씬 더 위중할 수 있는 그런 말라리아도 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기매개 질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벌레 중에 이제 진드기 매개 질환들도 있는데 국내에는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 그래서 야생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 이제 특히 노인들 환자
환자들이 많은데 아주 중증으로 진행하면서 네. 이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올해 조금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요? 예, 예. 그래서 뭐 요새 한 3, 4년 사이 많이 진단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요새 캠핑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농촌 지역에서 이제 그런 이제 농촌 체험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뭐 여름철에 가서 이제 농촌 일도 많이 도우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진드기 매개 질환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질환들은 그런 어떤 증상을 또 나타내나요? 이것도 이제 잠복기가 뭐 짧게는 뭐 일주일 내외에서 한 2주 정도 되긴 되는데 초기 증상이 다 발열입니다. 그래서 열나는 거. 예, 그러니까 야외 활동을 하고 났는데 또는 외국 여행 갔다 왔는데 이제 고열이 나면거나 아니면 이제 피부 발진 나는 질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발진이나 고열이 난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이런 쪽 질환 아는지를 특히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외국에서 걸릴 수 있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이제 발병되고 3, 4일 내에 치료가 안 들어가면 아주 중증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네. 해외 여행하고 나서 발열이 있는 경우는 바로 병원 찾아서 이제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열이 나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피부도 유난히 많이 빨갛게 갑자기 부어오르거나 그런 위험한 아니면 건가요? 발진이 뭐 띄엄띄엄 이렇게 우리 무슨 피멍 들은 것처럼 발진이 나거나 그러는 경우에 이제 그런 식의 발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네. 뭐 휴가철에 뭐 해외여행 가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감염병 같은 거는 뭐 국내나 해외나를 가리지 말고 미리미리 이제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그 해외에 나갈 때는 네. 미리 주사를 미리 맞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경우 좀 알려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이제 입국을 할 때 꼭 없으면 입국이 안 되는 백신들도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특히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 여행 가시는 분들은 확열 예방 접종을 안 맞고 갔다가는 아예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 여행 가는 분들은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을 확인해서 대사관이나 이런 데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까 확열 예방 접종 꼭 챙기셔야 되고요. 네. 이거는 모든 병원에서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지정 공인 예방 접종 기관에서만 맞을 수 있습니다. 한 40여 개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그 기관 확인해서 맞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맞았으면 하는 백신들은 수인성 감염 질환 중에서도 예방접종 있는 이제 질환들이 있는데 특히 장티푸스라든지 뭐 콜레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방접종이 가능하니까 본인이 가는 지역에서 이런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가까운 이제 병의원 내원에서 접종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반구 쪽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남반구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독감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을 국내에 이제 맞을 만한 데가 이제 남반구 백신을 가진 데가 별로 없기는 없는데 아니면 이제 현재 좀 장기적으로 겨울철에 가신 분들은 현지 도착하자마자 바로 독감 예방 접종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여행 가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이제 예방 백신을 맞고 가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더 자세한 그런 질병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상담받는 걸 원하시거나 또 질병 정보가 궁금하거나 내가 가는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질병관리본부로 연락을 직접 하면 되나요? 네, 이제 1339라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가 있어서요. 네. 좀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여행 갔다 와서 발열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궁금하면 할 수도 있고요. 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도 국가별로 이제 뭐가 준비가 필요한지도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런 홈페이지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각 나라별로 질병 정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인터넷 검색창을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콜센터 1339라고 하셨죠? 네. 1339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름철에 주의해야 될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714님께서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최근 예방접종 시키지 말고 가볍게 앓게 하는 것이 예방에 더 좋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예.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생제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셨어요. 아마 최근에 그 아나키 논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나키 문제는 사실은 절대로 이제 그 내용이 현혹되셔서는 절대 안 되는 내용들이고요. 네. 특히 예방접종이 만들어졌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맞아서 안정성
예방성까지 증명된 백신을 일부러 안 맞았다가 그 병에 본인이 걸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 집단 내 군중 면역이라 그래서 네. 특정 병이 유행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 정도의 면역력이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예방접종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최근에 유행하지 않았던 병들이 유행할 수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홍역 같은 게 지금 유럽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흩어지면서 홍역 예방접종이 많이 떨어졌어요. 유럽에서. 네. 우리나라는 잘 지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아나키나 아네모라 그래서 예방접종 안 하고 키우는 뭐 이런 데 잘못 현혹돼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책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안전하고 또 예방접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꼭 맞으셔야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겠죠? 자, 잠시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번호 샵 0945번으로 여름철 주의해야 될 감염병에 대한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 켈리의 노래 준비했어요. Singing in the Rain.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에 함께하는 당신의 주치. 오늘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철을 나기 위한 건강 질환에 대한 감염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또 증상은 어떤 거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문자번호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제 요즘 한창 휴가철이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휴가철에는 그냥 여행 가는 거에 들떠서 여행을 가요. 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미리미리 뭐 예방 백신 맞고 주사 다 맞고 그러고 가면 좋지만 근데 갔다가 혹시 이제 감염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황해하는 경우도 있고 네. 별거 아니겠지 하고 미루고 병원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걸까요? 일단 이제 갔던 지역에 위험도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꼭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남미나 이제 아프리카에서 다녀왔을 때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떼놓치면 정말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지역 그 다니시기 전부터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방약도 처방받아서 드셔야 되고 혹시라도 다녀왔는데 열이 나면 그런 지역 다녀온 경우는 정말 열만 잠깐이라도 열감만 있더라도 바로 병원 가서 네. 상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네. 사실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데 갔다 오신 경우에는 이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자체는 이렇게 증상이 심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댕기열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고열 나고 그다음에 열이 한 2, 3일 나고 난 다음에 피부에 발진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초기에 잘 대응을 하고 필요한 수분 공급이라든지 뭐 해열제나 이런 특별히 치료제는 없지만 이런 이제 완화시켜주는 치료들을 잘 받고 푹 쉬어야 병이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 과로하신다든지 막 특히 휴가 갔다 오고 나면 일 쌓여 있어서 막 과로하시고 그래서 병원도 못 가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떼놓쳐가지고 오히려 병을 더 키워서 입원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 후에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빨리 병원에 찾아서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후환을 좀 막을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만약에 병원 가기 전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응급처치를 한다 하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특히 뭐 장염 같은 이제 이런 경우 설사량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탈수가 되는 것 자체로도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료수라든지 이런 물이나 이런 음료 같은 것도 충분히 먹어서 탈수가 안 되도록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네. 특히 고열이 나는 경우에는 열 때문에도 활동이 어렵지만 특히 아이들 또는 아주 노령층은 열 나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컨디션이 확 떨궈지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해열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해서 해열제를 먹으면서 이제 병원에 빨리 갈 수 있게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열을 내리게 하고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 현지에서 응급처치가 되면 다행이고 또 치료를 금방 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치료가 어려운 감염병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진단도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감염병들이 좀 세계 곳곳에 도처에 좀 있습니다. 네.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선 진단이나 치료가 어려운 병들도 이제 많긴 많거든요. 좀 희귀한 감염병들도 외국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혹시 발열이 발생하거나 안 좋았을 때는 일단은 현지에 있는 병원들을 찾아도 되는데 만약에 현지에 뭐 언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될 경우는 대사관을 통해서 좀 영사관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병원들을 찾거나 아니면 현지에도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분의 연결을 좀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 갈 때는 항상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사도 잘 맞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구급처치 그 법도 알아가지고 가야 되고 또 대사관이나 영사관
전화번호 반드시 챙겨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여행 가기 전에는 한 달 전에는 이제 여행 계획을 잡으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그러니까 뭐 감염내과라든지 아니면 해외 여행자 클리닉 또는 뭐 가정의학과 이런 데 들려서 여행과 관련된 상담을 먼저 좀 받으라고 합니다. 네. 예방접종 상담도 받고 네. 어떤 약을 상비하면 좋은지 또 내가 가는 지역이 어떤 병 위험한지 이런 걸 상담을 받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행에 대해서 특히 질병에 대해서도 공부를 꼭 하라고 좀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감염병을 이제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습관을 들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는다거나 뭐 주변을 뭐 청결하게 한다거나 백신이나 방역 체계 튼튼히 하는 거 이외에 또 어떤 게 뭐 있을 수 있나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손 씻기라든지 개인위생 힘쓰는 거 어쨌든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 잘 맞는 거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평상시에 건강을 이제 특히 면역력 또는 이제 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 면역력도 키우고 또 이런 감염병이 혹시 걸렸더라도 회복되기 좋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 또 충분한 수분 공급, 스트레스 좀 받더라도 좀 덜 받게 사는 방법, 그리고 충분한 수면, 네. 그다음에 영양가 있는 음식 골고루 먹는 거. 네. 뭐 말하면 말로는 쉬운데 뭐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늘 건강 관리를 이제 철저히 잘 해 나가면 네. 그러면은 이제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좀 높아지면 네. 좀 이런 위험에 좀 덜 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나 이제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런 그 노약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예방접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예방접종을 빠지지 않고 잘 맞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을 나가도 이제 그런 예방접종에 필수 예방접종에 들어간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건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겨울철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다든지 그다음에 평상시 폐렴구균 예방접종 이런 같은 것들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해놔서 평상시에 건강을 이제 지키는 네. 방법들은 잘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노인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나 치명적일 수 있는 이제 뭐 장염만 걸리더라도 이제 심각하게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네. 장티푸스 예방접종 이런 것들도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꼭 하고 가는 것들을 추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예, 중요하네요. 예. 예.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예, 예. 대부분이.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런 감염병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메르스를 또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한동안 우리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잖아요. 근데 뭐 이런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다시 확산되거나 유행할 가능성은 물론 없어야겠지만 어떤가요? 사실 이제 메르스만 하더라도 아직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아직도 이제 뭐 계속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동 지역 여행객들은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더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병이 유행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 세계적인 정보망들을 구축을 하고 있고 정보를 수집해서 각 지역마다 조심해야 될 병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좀 잘 안 가는 지역에 여행을 갈 때에는 현지 분들 또는 대사관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이런 데를 참조해서 그쪽에서 어떤 병이 발병할지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제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뭐 종합적인 거겠죠.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여름철 또 휴가철 건강을 위해서 꼭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자 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첫 번째는 뭐 손 씻기라든지 아니 음식물 관리, 식중독 준비해서 음식물 관리도 이런 것들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조리 시에 사용되는 도구들도 깨끗이 소독하셔야 여름철에 식중독 예방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집안 환경들도 이렇게 습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많이 자랄 수 있으니까 집안을 좀 건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찾아보셔야 되고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한 휴식과 네. 또 충분한 식이 또 음료 많이 드시고 이런 것들이 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주치. 오늘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철 나기 위한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와, 정말 시간이 빨리 가지만 그래도 오늘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이고요. 내일은 더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즐겁게 보내시고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또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고요. 오늘 끝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비오는 압구정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행복한 금요일 또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